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빼면 시체,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이유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너무 과하게 평가되는 일본 애니의 거품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시장에 일본 애니의 관객들이 늘자 소위 일봉에 빠진 한국의 일부 부류들이 일본 애니 찬양에 나섰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일본 애니의 거품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애니가 너자2였습니다. 이 영화는 공식적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영화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14억 인구가 국뽕 영화에 동원되면서 중국에서의 수입이 98%를 차지했고 나머지 2%도 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화교들에 의한 수입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중국은 멋진 영화를 만들어 전세계 1위 영화를 만들었지만 국내용일 뿐 전세계 관객들을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일본 애니는 어떨까요? 일본 애니가 전세계 1위라고 일본 내대육들이 야후 게시판에서 K드라마와 비교하며 주야장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애니 또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두익들이 주장하는 것, 일본 애니의 수익이 K 콘텐츠 전체 수익보다 크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내두익 주장을 그대로 우리나라 일봉들이 받아서 일본 애니를 숭상하고 나섭니다. 팩트를 체크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반은 맞다는 말은 중국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애니의 수익의 80% 이상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익을 전 세계 수익으로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니가 요즘 넷플릭스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간간히 전 세계 순위 탑10에 오르지만 시청시간을 보면 K드라마 시청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조한 시청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 전세계 4위에 올라있는 종말의 발키리는 그동안 최고 시청시간이 2023년 시즌2가 방영된 첫 번째 주 2919만 시청시간입니다. 새 시즌이 올라온 이번 주는 900만 시청시간입니다. 오늘 날짜 9위에 있는 K드라마 키스는 괜히에서는 최고 시청시간이 지난주인데 4230만 시청시간입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이래니 종말의 발키리의 시청시간의 80%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K드라마 키스는 괜히에서의 시청시간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겉보기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본 애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고 엄밀히 따지면 일본에서만 과도하게 인기가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다시 더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면 더 재밌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해외 컨텐츠 수출은 이미 2021년에 역전됐습니다. 일본 내두익이 주장하는 일본 애니 전체 수익이 우리나라 전체 컨텐츠 수익보다 앞섰다는 말은 맞지만 해외 컨텐츠 수출로 보면 일본 애니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수익 면에서 내수 시장이 큰 일본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수출은 한국 컨텐츠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배우자며 개최한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는 일본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들의 성토장이었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한국에 역전됐다지만 일본은 세계 3대 컨텐츠 내수 시장입니다. 2021년 시장 규모가 208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6위로 선전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이 작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지만 컨텐츠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2021년 한국의 컨텐츠 수출 규모는 125억 달러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도 영상 컨텐츠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은 5,928억으로 7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의 89%를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비중은 5.7%에 불과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일본의 컨텐츠 산업이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가 역전된 원인은 통계를 통해서도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을 계기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일 두 나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150편이었던 일본 드라마 제작 편수는 2023년에는 296편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6년 57편이었던 제작 편수가 2023년 114편으로 늘었습니다. 차이는 늘어나는 제작 편수에 맞게 투자가 이루어졌느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시청 시간대 드라마 제작비는 편당 평균 1억엔 안팎입니다. 대작 드라마는 편당 3억엔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의 드라마는 주요 시청 시간대라도 편당 5천만에서 6천만엔, 작심하고 만든 대작이라도 1억엔 수준입니다. 한국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드라마 전문 제작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방송국이 제작을 주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도쿄타워를 제작한 미나모토 다카시 감독,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의 작가 노기 아키코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한국은 전문 제작사가 기획 단계부터 전세계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TV뿐 아니라 OTT 스트리밍을 감안해 드라마를 만듭니다. 단순 제작뿐 아니라 드라마 연간 음원과 상품 판매까지 기획합니다. 투자 규모도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방송국 계열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국의 예상과 입맛에 맞춰 드라마를 만드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모토 다카시 감독은 과거 일본에는 로드무비가 많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촬영을 하면 날씨 등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그렇게 촬영이 지연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드라마 제작진도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NHK는 촬영 도중에 근무시간 상한에 도달한 스태프들이 교대를 합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 편수는 2배로 늘었지만 비용 절감의 압박을 받는 방송국은 제작비를 계속 줄이니 결과는 뻔합니다. 편단 제작 시간이 줄어들면서 뻔한 수준의 드라마를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본의 노기 아키코 작가는 일본 시청자들이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아카코와 술과 같은 먹방이 대세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제작비를 다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서 만들려다 보니 등장한 일본 드라마의 특수한 형태라고 노기 작가는 설명합니다. 아시안 드라마 컨퍼런스라고는 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한국과 심지어 중국 드라마에 뒤처져 있습니다. 아시안 드라마 컨퍼런스는 일본의 드라마 산업이 왜 한국에 뒤처졌는지를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배울지를 논의하는 토론장입니다. 아무리 일본 드라마가 한물 같다지만 자존심 강한 일본이 한국을 배운다, 지나치게 국뽕에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시안 드라마 컨퍼런스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행사 개최 안내문 첫머리부터가 이렇습니다. 한국이 2006년부터 일본 드라마 업계를 따라잡는다는 목적으로 개최한 컨퍼런스를 지금부터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기업의 협찬을 받아 일본이 개최한다.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는 한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 제작의 국제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원 등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주최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일본 드라마를 따라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측이 한국 드라마를 따라잡자며 일본 기업 200여 곳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넘겨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컨퍼런스에 참가한 아시아 주요국의 TV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들에게 이시카와현 각지의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이시카와현에 이렇게 드라마 찍는 좋은 장소들이 많으니 한류 드라마의 로케 장소로 삼아달라는 목적입니다. 과거 아시아에서도 빚을 내던 일본의 TV 드라마 영화는 눈부시게 활약하는 한국, 중국에 비해 완전히 그림자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일본은 드라마 영화 컨텐츠가 일본 엔에 밀려서 전체 수출의 11%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은 일본 엔의 일본 컨텐츠 수출을 한마디로 몰빵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한 올인입니다. 대만 TSMC가 대만 수출의 거의 70%를 차지하다 보니 대만은 TSMC 수출 실적에 따라서 대만 전체 경제가 흔들립니다. TSMC 수출이 저조하면 대만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TSMC의 관련 하청업체들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일본 콘텐츠 환경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애니 제작의 1위라고 자부하는 일본은 이제 중국 애니에 추격당하고 있고, 올해 전 세계 1위 애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넷플릭스 K-팝 데몬터스와 같은 미국 애니에도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 애니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극장이 지배했던 컨텐츠 시장이 OTT로 옮겨지는 시기에 올해 일본 애니 귀멸의 칼날이 우리나라 극장에서 500만 관객을 넘기니 일본 애니를 찬양하는 일뽕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멸의 칼날이 전세계 엄청난 인기라는 것이 거품이라는 것은 넷플릭스에서도 귀멸의 칼날이 방영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전세계 1위를 한 적이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대부분의 시청시간이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본 내륙이 떠드는 일본 애니 전체 수입이 K 컨텐츠 전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애니가 전 세계 인기가 많아서 생긴 수입이 아니라 일본 자체 소비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K 컨텐츠보다 일본 애니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더 있다고 떠든다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혹세무민에 당하고 있는 소위 우리나라 일뽕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확한 사실을 알고 환상에서 깨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